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세종시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에 더욱더 신중을 좀 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공약에 들썩이는 세종시 집값,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이 부동산 투자 스토리와 함께 또 꼼꼼한 상담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조기 대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과 심리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 대선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그 결정된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게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또 갈아타게 하고 싶으신 분들, 또 재개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저 말고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항상 걱정인데 이렇게 또 뭐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슈가 있으면 더욱더 혼란해지는 게 또 부동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고민, 전문가의 의견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굉장히 소액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사님. 어떤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자리인가요? 네,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개발에 관련된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이 재개발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이제 정말 많은 그런 재개발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세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이제 선거가 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이 여야 공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공약들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공급에 대해서는 항상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의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제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도 굉장히 재개발 사업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에 관련된 관심들 상당히 많습니다. 1억대 투자부터 3억, 4억 이런 금액별로 투자지들 그리고 어떤 단계별로 투자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소액으로 선정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1억대, 2억대, 3억대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상담 주시면 상세한 그런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는 참 다들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밖에 이제 공급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기도 하겠죠. 더 나에게 맞는 좀 전략 필요하시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인사 나누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들 체크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문자는 72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양재동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6구역이라고 모아타운을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옆에 1구역은 모아타운 선정이 됐고 옆에 7구역도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팔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양재동 빌라는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보유를 하신 거면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양재동을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양재 2동을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재 2동이 지금 재개발이
좀 관심이 많고 또 재개발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양재 이동인데요. 양재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양재 수민해수부 오른편에 있는 요 블럭, 그리고 요 길을 따라서는 이제 개포동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개포동 이제 주거아파트 재건축 한 단지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뭐 개포동의 아파트들 상당히 고가입니다. 뭐 30억 뚫은 지는 이제 한참이 됐고 굉장히 고가로 신흥 부촌으로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에 그 아파트의 시세가 옆에 인근의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었는데요. 일단 과거에 1구역하고 2구역, 1구역하고 2구역 그리고 6구역, 지금 말씀 주신 6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신청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부 보류 2구역하고 6구역은 그렇게 좀 이제 판정을 받았고 1구역만 선정이 돼서 지금 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에 있는 구역이 재개발이 안 되면 속상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저는 지금에 파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쭉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강남에서 재개발은 사실 이제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 강북에 있는 재개발지들 보면 정말 뭐 너무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로망이 일단은 좋고 그리고 이제 노후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단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필지가 또 크기 때문에 땅값 오르는 거 집가 상승 그리고 월세가 잘 나온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도 많고 여러 가지 강북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강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 이동입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 양재동의 빌라는 6구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뭐 새해는 뭐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재개발이 뭐 확정이 되거나 뭐 선정이 되거나 뭐 이러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정말 다 똑같은데요. 사실 요 23년도 요때 지금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도 지금 6구역하고 2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일도 정해져 있어서 신축도 들어오기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데 23년도에 모아타운 신청이 될 때 그때쯤에 사실은 이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그런 시기인데 그때는 또 판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이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약간 주춤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분명한데요. 사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셔야지 투자에 성공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춤할 때 사시는 분이 성공하시는 거고요. 막 올라갈 때 요 정도면 내가 벌면 올랐으면 됐지 하고 이제 파시는 분이 또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6구역은 파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한 번 더 움직임이 일어날 때 그때를 노리셔서 파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쭉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계시면은 반전세로 뭐 융통하셔갖고 또 월 달마다 수입이 오는 그런 형태로 또 세팅을 해놓으시면 그런 부분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동 일대는 일단 뭐 IT 뭐 특구, 뭐 AI 특구 뭐 이런 특구로 지정돼 있는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류센터라든지 뭐 호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분당선이라는 또 강력한 그런 이제 노선도 있고 하다 보니 저는 그냥 꾸준하게 갖고 계시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파신다고 하면은 조금 움직임이 일어날 때, 마치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가 될 것 같은 그 시기에 그때 파시는 게 오히려 잘 팔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양재 이동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때 좀 움직여 보시거나 또는 뭐 양재에 또 여러 호재들이 있잖아요. IT 특구 등 이런 호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중에 잘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882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강남이나 송파에 빌라를 하나 사두고 싶은데 1주택자라 취득세 중과가 고민입니다. 신축으로 사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그 기준이 이제 6억 이하라 신축으로 6억 이하가 흔치 않아서 속상합니다. 취득세를 내가면서 사고 싶은 지역의 빌라를 사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주택자시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 중과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이제 카운트가 되지 않는 조건의 빌라를 사려고 하니 또 잘 없나 봅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조건, 신축에 한해서 한데 이 신축이 24년 1월 1일부터 이제 27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지금 신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억 이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해 준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취득세 할 때 이제 유령주택이 되기 때문에 중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강남이나 송파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강남이나 송파는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는 것 중에 6억 미만이 잘 없습니다. 워낙에 이제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옛날 집이 아니라 또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면은 뭐 22년도나 23년도에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됐을 텐데 그때 땅값 뭐 인건비 자재비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의 땅을 샀어야 지금 신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는 정말 사고 싶다고 하면 그냥 뭐 취득세 내시더라도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득세 때문에 정말 그 많은 거 앞으로의 향후 가치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월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거를 놓치는 것보다는 저는 과감하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부분을 이제 더해서 그냥 매가로 생각을 하고 그 매가가 비싼가 저렴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판단을 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 부분이 이 집의 매가이다라고 취득세를 포함시켜서 매가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매가가 적정한지 그걸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상당히 이제 뭐 많죠. 지금 12%까지 그러니까 최대가 12%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하고 나눠 갖고 이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의 중과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을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조정이건 비조정이건 이제 중과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2주택부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8% 그리고 비조정은 이제 중과가 없고요. 3주택 매수할 때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12% 계속 12%고요. 비조정은 그때 8% 그리고 4주택제부터는 비조정이 1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2년도 12월 21일 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나 했던 게 있는데 이제 취득세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이제 1에서 3% 그 중과를 안 하겠다고 하고요. 3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세율에서 절반으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서를 들었냐면 이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12월 21일 이 발표가 났던 이 날짜로 소급 적용을 해서 이 이후에 중과세를 냈던 분들을 다 이제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났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통과를 안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22년도 12월 21일 날 발표하고 나서 23년도 2월에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법안이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됐는데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시 한번 상정이 됐습니다. 25년 3월에 또 상정이 됐는데 뭐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게 통과가 되면 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나도 뭐 환급을 받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 부분을 아예 그냥 매가로 생각을 하고 그 매가가 적정한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집이 정말 이제 매력적이고 괜찮은 집이라면 이
집 매매가 자체를 취득세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게 괜찮은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 내 미니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곳들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장인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서울 내에 어떤 도시들이 이렇게 예쁘게 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내 미니 신도시가 지금 완성이 되는 이 장이 뉴타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양극화가 이제 극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너무 이제 이 상급지 이렇게 상급지만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큰 흐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보면 상급지가 이제 오르면 그 다음에는 중급지, 그 다음에는 하급지,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외곽,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의 흐름이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지부터 오르는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상급지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상급지 외에 중급지 정도의 그런 이제 부동산들이 조금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장일 때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성비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장인 뉴타운은 15개 구역으로 있는 굉장히 이제 큰 뉴타운입니다. 6만 평에 육박을 하고요. 이제 한 3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뉴타운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반은 아파트가 됐고 반은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장이 13구역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장이 13구역이 굉장히 가성비 있게 지금 현재 1억대로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이동을 한번 살펴보면요. 장이동은요, 이제 성북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위치를 보면은 우리 미아동, 미아동하고 이렇게 이게 장인 뉴타운인데요. 우리 미아동, 뭐 기름동, 도남동, 월곡동 그리고 이쪽 이제 강운대역, 강운대역, 그리고 석관동 요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죠. 2006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고요. 15개 구역으로 나눠서 2006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부는 그때부터 착착 진행이 잘 돼서 아파트가 됐고 그리고 일부는 2008년도에 우리 또 금융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기에 있어서 또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기를 또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무산돼서 한 반 정도는 이제 해제가 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금 지금 재추진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장이 뉴타운의 이제 13구역이 신속통합으로 지난달 28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이 뉴타운 동북부에서는 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006년도에 장이 뉴타운이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본 계획 이제 설립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서울 꿈해수 여기 보이고요. 그래서 한 3만 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으로 이쪽에는 이제 강운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감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우리 3도심 그리고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이 지도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장이동은 이 청량리 왕십리 위쪽에 위치해 있고 미아 옆에 그리고 망우 옆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서울 도심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이 동북부 라인에서 청량리 다음으로 좀 이렇게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장이 13구역의 키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통기획, 재개발이죠. 재개발인데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재개발 중에서 신통기획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다라는 거 이제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2025년도 4월 28일, 28일 날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근데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최근에 이 상급지로만 이 집중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지 1억대의 소액 투자가 아직은 가능하다라는 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서울 안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억대 투자면은 상당히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상급지를 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상급지를 가기 위해서는 더 큰 금액이 필요하고 지금 내가 당장에 자금이 없다고 하면은 이걸 벌어서 저 상급지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늦습니다. 내가 버는 동안 이 상급지도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지금 있는 자금으로 일단은 재개발 투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투자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전략을 짰을 때 굉장히 처음에 투자하기에 좋은 소액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량리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동북부 이제 새로운 부촌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장인 뉴타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3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네, 이 3만 세대 굉장히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 군락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3만 세대의 아파트 군락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온갖 편의시설 그리고 학교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학원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질 것입니다. 예,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기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만 세대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잠실의 엘리트라고 소위 부르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보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엘리트 아파트들이 5천 세대가 이제 세 개 있으니까 한 15,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 장인 뉴타운의 3만 세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아파트 군락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장인 뉴타운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 사업이고 그 인근으로 해서도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강운대역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장인 뉴타운입니다. 근데 강운대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창입니다. 24년도 10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이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아이파크라고 해서 아파트도 이제 분양을 다 했었고 그래서 지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운대 역세권 개발이 바로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운대 역세권 개발의 이 큰 장점은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에는 사옥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장이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베드타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호재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집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운대 강운대역에 또 GTX C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운대역에서 이제 착공식도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GTX A 노선의 일부가 개통이 됐고 GTX C 노선은 21년도부터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C 노선이 완공이 되면 우리 삼성역까지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면은 갈 수 있다라는 거,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북부에 이제 약간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교통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 동북선의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 동북부 쪽에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북선은 경정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노선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8개의 환승 그런 노선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에서 어디를 가든 편해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이 뉴타운, 뉴타운도 그렇고, 장이 뉴타운 인근으로 해서 미아동도 그렇고, 장이 뉴타운, 그리고 미아동, 기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은 어찌됐든 간에 허가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잘 도와주지 않으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이 성북구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부도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임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이 13구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이 13구역은 일단 워낙에 큰 지역입니다. 이제 장이동을 보면 이제 1에서부터 15개 구역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 있다고 보는데 13구역이 이제 제일 큽니다. 그래서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권들이 많다 보니 좀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13-1과 13-2로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눠서 이제 신청을 했고 재개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요. 4월 28일 날 선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1구역은 1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2,828세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와 있고요. 위치로 보면은 13구역에서 이제 왼편에 13-1구역이 2,824세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13구역에서 오른쪽 부분은 이제 2,383세대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13구역이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재개발을 무어타운하니 가로주택하니 뭐 여러 가지 통합개발을 하니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로주택 중간에 이제 있던 부분들은 좀 빠지게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3구역에 한 5,200세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13구역이 북서울 꿈의 숲하고도 이제 상당히 접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북선의 역도 바로 이쪽 13구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선 27년 개통 예정인 북서울 꿈의 숲역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하여튼 장이 뉴타운 중에서 가장 적은 투자금 전세 뭐 활용하셔갖고 이제 빌라 투자하시면은 한 1억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시에서 집중하는 이제 재개발지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재개발이 정말 왜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이 뉴타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 있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미 재개발이 끝나서 아파트가 들어온 상태들만 지금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뉴타운도 굉장히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미아동, 미아동도 그렇고 우리 뭐 기름동도 이제 예전부터 재개발이 이제 애초에 이제 한 20년 전부터 재개발이 진행돼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일대가 아무튼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재개발로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 그러면 심의와 협의와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지 이 단계별로 다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개발이 순탄하게 그리고 빨리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이 뉴타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이 뉴타운은 일단 2006년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6년도, 뭐 2005년도, 2007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부동산의 이제 호황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불황이 좀 계속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금방 회복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황이 좀 있었던 그런 시기 있는데요. 요 2008년도에 또 바로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러 구역들이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좀 잘 진행이 된 데들은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되어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고요. 12구역, 13구역이 이제 구역 취소가 되고 또 8, 9, 11구역이 또 직권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우리 2015년, 16년부터 다시 이제 부동산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또 움직임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1구역, 1구역 그리고 2구역 그리고 5구역, 7구역, 4구역 요런 지금 1, 2, 4, 5, 7구역은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반듯한 아파트, 새 아파트 있고 바로 옆에는
이제 저층주거 밀집지가 이제 아주 이제 몰려 있는, 그리고 또 구릉지에 뭐 이렇게 올려 있는 아주 낡은 집들. 그러니까 지금 장희동 가시면은 현대와 과거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된 구역도 있고 지금 지역 이제 하고 있는 구역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분양이 이제 끝났고요. 10구역도 이제 이주하고 이제 철거, 이주는 이제 다 했고 이제 철거를 지금 완료를 했는지 이제 완료 중인 그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구역도 좀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있어서 또 교회 그 보상 문제라든지 뭐 같이 가니 아니면 빼고 가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뭐 빼고 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착공 예정에 있는 곳이 바로 10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던 곳들도 2020년도부터는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구역, 9구역은 공공재개발로 2020년도 후보지 선정이 돼서 지금 뭐 8구역은 이제 시공자도 선정이 됐고 9구역은 시공자 선정 이제 앞두고 있는 8구역, 9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구역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으로, 그리고 14구역, 15구역 전부 다 건축 심의 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받은 곳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11구역도 가로주택 사업으로,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역에 가까이 있고 워낙에 이제 상권이 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사업으로 소구역으로 4개를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구역이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또 소구역으로 나눠서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1구역은 2019년도에 900세대 정도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2구역은 201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입주를 한 곳이 바로 이제 2구역 코롱하늘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구역은 25년도 올해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4구역이 일반 분양을 할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22년도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후반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그런 이제 지역이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이제 분양이 돼서 지금 입주를 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구역이 2,800세대, 지금 들어온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대단지로 구성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5구역은 이제 2019년도에 1,500세대로 들어와서 입주를 시작했고요. 7구역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로 1,700세대 꿈에서 마이파크로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장희동 가시면 이제 돌고지로라고 해서 이렇게 좀 메인 도로가 있는데요. 이 메인 도로도 이제 재개발이 다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확장되고 조금 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메인 도로입니다. 실제로 여기 가보시면요, 이쪽에 아파트들 있고 저층주거 밀집지들 있고 저 이제 북악산 뭐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이제 그림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뭐 자연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6구역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는데요. 6구역은 이 석가역에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600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27년도 이제 3월에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네, 10구역입니다. 10구역은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사실상 이 10구역뿐만이 아니라 요 돌고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 동쪽 그 서쪽 편에 있는 그 지역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 철거, 이주는 다 했고 이제 철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우 푸르지오가 이제 착공 예정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착공이 안 되고 한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냅두고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14구역입니다. 14구역은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14구역은 요 13구역 밑에 요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14구역은 이제 18년도에 해제 신청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요 이제 해제하느냐 마느냐 이제 심의하는 기간인데요. 거기서 해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결이 되자마자 또 그 같은 해에 14구역 조합원들이 막 투표 뭐 찬성, 찬성 투표 뭐 이런 거를 해서 찬성 투표에서 60%를 넘겨서 또 제출을 해서 다시 그 해제가 가결된 것을 뒤집어서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다시 재추진을 하는 걸로 돼서 지금 이제 조합 설립까지 됐고 건축 심의 준비 중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14구역이고요. 단지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2,469세대로 들어오는 곳으로 되어 있고 SK뷰 그리고 아이파크 이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다음에 15구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구역은 이 상월공역에 이제 좀 붙어 있는 이렇게 좀 길다랗게 붙어 있는 좀 넓은 구역이었는데요.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는데 15구역입니다. 15구역은 2006년도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2010년도에 추진위를 설립을 했습니다. 추진위를 설립을 했는데 14구역과 같이 2018년도에 이 구역 해제 이제 위기를 맞았는데 구역 해제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이 설립된 이 추진위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구역 해제 무효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이 이제 계속 몇 년간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승소를 했습니다. 추진위가. 그래서 구역 해제가 무효가 됐고 21년도부터 재추진을 하는 곳이 바로 15구역입니다. 그래서 15구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3,300세대 정도로 굉장히 이제 넓게 대단지로 구성이 될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시공사는 이제 선정 전인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구역입니다. 8구역은 이제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다 났고,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자가 공공입니다. 그래서 뭐 LH가 될 수도 있고 SH가 될 수도 있는데, 이 8구역은 SH가 서울주택공사에서 이제 시행자가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사실 이제 공공재개발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선정이 되고 23년도에 구역 지정이 돼서 지금 벌써 삼성물산에서 하는 것으로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 공공재개발의 좀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나왔습니다. 레미안 트리젠트고요. 2,800세대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이제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돌고지로를 중심으로 해서 딱 8구역에 마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9구역입니다. 9구역도 마찬가지로 8구역하고 똑같이 공공재개발에 같이 선정이 됐고요. 9구역은 LH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2,270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DLENC와 현대건설 이 둘 중에 이제 뭐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이고요. 요 구역 같은 경우에는 8구역과 함께 9구역 이렇게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11구역은요. 돌고지역에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상권도 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장이 뉴타운 중에서 좀 역에서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새가 잘 나가는 지역이었었는데, 일단은 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난항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고요. 19년도에 이제 직권 해제 대상 구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또 무효 소송을 냈는데 14구역은 이제 승소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패소를 하게 되면서 가로주택으로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소구역으로 해서 지금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고지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장이 뉴타운 중에서 교통이 좋은 곳이고, 또 전통시장도 있어서 뭐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12구역입니다. 12구역은 요 이제 끄트머리에 가장 이제 미아동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요 12구역은 이제 공공재개발 중에서도 3080 도심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청산 이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은 하지만 또 잘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구역 지정이 25년 3월 얼마 전에 이제 됐고요. 1,386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뭐 49,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29년도에 착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구역의 좋은 점은 또 동북선 라인에서 여기 예전에 이제 창문여고역이었는데 지금 신미아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미아역이 들어오는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의 역세권으로 형성될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북선 정말 획기적인 그런 노선입니다. 이 동북부, 서울의 동북부는 약간 이제 맹점이 이제 그 교통이 살짝은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을 싹 다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동북선입니다. 이 동북선은 일단은 27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지금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북선은 다른 여타의 그런 경정철과는 다르게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왕십리역으로 일단 가는데요. 왕십리역 가면은 2호선, 5호선 그리고 경인중앙선, 수인분당선,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수인분당선도 바로 갈아탈 수 있고요. 또 제기동역을 가면은 1호선 갈아탈 수 있고 고로대역 가면은 6호선 갈아탈 수 있고 미아사거리 가면은 4호선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1, 2, 4, 5, 6, 7 경의중앙 수인분당 해서 총 8개의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동북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북부 라인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교통의 장점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장이 뉴타운 여기에 지금 맞닿아 있는 것이 동북선에서 신미아역 그리고 북서울 꿈해순역 이 두 역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운데 역사권 개발이 지금 한창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식을 거쳤는데요. 가운데역은 지금 현재 뭐 물류부지 이쪽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17년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0년도부터 뭐 차고지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이전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착공식을 거쳤고 또 11월에는 서울원 아이파크도 분양을 또 성공리에 했었고,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공공용지, 상업 업무용지, 그리고 복합용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공공용지에는 우리 뭐 문화센터,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복합용지는 우리 이제 분양을 했던 그런 서울원 아이파크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업 업무용지입니다. 이쪽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신경제 중심지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에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현대산업개발의 사옥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들어오는 호재는 굉장히 인근의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TX C노선. 바로 이 강원대역에 지금 있는데요. 장인 뉴타운이 강원대역에 이제 인근에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 강원대역의 GTX C노선은 이 삼성역까지 이제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착공식을 24년도 4월에 이제 강원대역에서 이제 착공식을 이제 강원대역 광장에서 착공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10분만 기다려 노원에서 강남까지 10분 뭐 이렇게 지금 글자가 나와 있는데 10분이면은 삼성을 갈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동북부 라인에서 교통이 안 좋았던 게 동북선 그리고 GTX 신호선으로 말끔히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키포인트 잡아드리면요. 장이 뉴타운 중에서 좀 마지막 퍼즐처럼 좀 이어 맞출 수 있는 장이 1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첫 번째는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투자금 1억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동계획으로 선정이 아예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장인 뉴타운 3만 세대가 들어오는 장인 뉴타운 중에서 딱 2가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맞춰졌다라는 거 그런 거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북부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일단
거대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15개가 모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3만 세대 정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3만 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인프라, 뭐 학교, 학원 전부 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자하기에 아직은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의 호재도 굉장히 좋은 호재들입니다. 이 가운데 역사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GTX 신호선, 동북선 전부 이 교통이 좋아지는데 그 교통이 이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강남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중심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집가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북구 중에서도 이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인 뉴타운 보시면 정말 큰 면적입니다. 6만 평이 살짝 안 되는 그 6만 평에 3만 세대가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재개발이 다 갈리는 그런 재개발 진행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재개발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와 지자체의 허가와 심의와 그리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활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이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재개발이 조금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동북부의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는 장위 뉴타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 일단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희소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강북의 이제 매머드급 개발이라고 불리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수혜를 그대로 또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장위 뉴타운이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로는 이제 동북선과 GTX 신호선 두 개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동북선의 개통을 함으로써 무려 8개의 노선을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GTX 신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답답했던 교통난이 뻥하고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쯤 이제 완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많은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볼 수 있는 자리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하시려는 분들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 아파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재개발을 투자할 때도 너무 이제 상급지만 고민하시면 내 자금 사정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돈을 모아갖고 내가 상급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있는 자금에 맞춰서 일단은 구매를 해놓고 또 갈아타기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1억대의 재개발 장인 뉴타운 13구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인 뉴타운 1억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1대1 상담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내 집 마련 혹은 조금 더 이 상급지 아파트를 선점하는 의미에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산 국제업무개발의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뭐 용문동이라든지 원효로 3가 그리고 청파동 3가 이러한 그런 재개발 투자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 방법들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양사동의 모아타운도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3억대로 또 자양사동 이 제5의 성수 오지구라고 불리는 이 자양사동도 투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가 참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이게 참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부터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그리고 지금 방송에 말씀드렸던 지역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한번 참석하셔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마시고 전략 짜시는데 좀 한번 한 줄이라도 한번 더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